2025년 4월 2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이번 주에 이슈가 큰 게 많죠.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4월 2일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4월 4일 현재 윤 대통령 이슈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제일 앞서서 내일 새벽 5시에 상호관세가 발표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해방의 날이 아니라 재앙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는 건 모든 제품에 20%의 관세를 매길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그 자체가 경제 지표가 둔화 조짐을 나타내게 되면서 결국 침체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재앙의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난달 25일 날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92.9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가 93.5였는데 밑돌았고요. 미래 기대치에 대한 지표가 65.2로 급락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의 신호로 여겨지는 80을 크게 밑도는 거였고요. 이는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역시 지속이 되고 있죠. 지난달 28일 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얘기가 나왔는데 에너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목표 2%를 상회하는 것은 물론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요. 미국 경기가 고물가 경기 침체,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역시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20에서 35%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1기 때는 관세 폭탄을 남발했는데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는 않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번엔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세율이 사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예전의 경우는 상대국이 그냥 두드려 맞았죠. 특히 중국이 그냥 우리 비행기 살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연임이 안 되면서 비행기를 안 사게 되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대국 쪽에서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미국의 제조업 PMI가 있죠. 고용도 역시 예상치보다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역시 미국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연일 매도가 이어지고 있죠. 그걸 방어하는 게 그나마 기관과 개인들인데 뭐 무한정 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증시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업종별로 잠깐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 뭘 확인해 보고 싶은 거냐면 시간 일자별 외국인이 지금 거의 3조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6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역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전의 저항을 돌파를 하는가 하고 기대를 좀 해봤었는데 역시 이 2535포인트를 돌파를 못하게 되면서 오늘 저항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의 경우는 역시 이전의 저항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면 외국인이 뭐 매도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공매도까지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쉽지만은 않은 게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상승과 하락을 하는 업종들이 이렇게 있는데 글자를 좀 키울게요. 제가 글자를 좀 키웠습니다.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가 SK온과 최대 주주 변경 수반의 콜옵션 조건 포함 주주 간 계약 체결의 이슈가 어제 있었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였죠.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콜옵션 조건을 포함한 주주 간 계약 체결을 공시를 했습니다. 콜옵션 의무자는 김동헌, 회사 대표 및 최대 주주고요. 콜옵션 관리자는 SK배터리 아메리카.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 SK 아메리카는 현재 2대 주주에서 최대 주주로 지위가 변경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당 가격이 28,000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최대 5년. 근데 SK 배터리 아메리카는 SK온의 미국 100% 자율 회사로서 SK그룹이 유일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자사 공장에 적용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일로보틱스는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다만 다른 종목들은 급등이 나온 후 윗꼬리를 다는 모습도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무기 등 군사장비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관련 행정명령에 따르면요. 2일 또는 3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오늘 혹은 내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을 개정해서 해외 무기 수출 시 의회의 검토를 요하는 최소 금액 기준을 크게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무기 이전의 경우 의회 승인 최소 기준 금액을 1,400만 달러에서 2,300만 달러로 올리고요. 군사 장비 판매, 업그레이드, 훈련 이런 기타 서비스의 경우 5천만 달러에서 8,300만 달러로 상향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된 종목 일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유 관련주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수요도나 우려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관련주도 역시 약세가 이어졌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전기차를 확인해 보게 되면 중국 전기차는 판매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테슬라는 작년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연판매 역시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어제 테슬라는 3%대의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보시게 되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집간접 영향권에 배터리와 자동차 부품이 많다. 그래서 납품 물량 감소 우려로 인해서 기업이 47.2%로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0%가 진행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내일부터 지금 외국산 자동차 관세 25%가 시행이 된다라고 재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약세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은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프랑스가 미국 쪽에 수출이 거의 1위였는데 우리나라가 역전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화장품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내 한한령 해제 기대감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정치인맥 관련된 이재명 관련주죠.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영향이 지속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철강주가 오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베트남 정부가 중국과 한국산 아연 도금 강판 등 수입되는 도금 강판 일부에 대해서 잠정 반덤핑 관세를 15.67에서 13.13%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제품에는 더 많은 2배 가까이 많은 관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관세 부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현대제철이 13.7% 관세를 맡기는 했는데 뭐 포스코를 비롯해서 KG스틸, 동국제약, 동국제강이죠. 반동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역시 철강 수출에 대한 반덤핑 혹은 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관련주 역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뭐 크게 두 가지죠. 상호 관세에 대한 이슈가 존재를 하는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 바이오 시밀러 위탁 생산 업체죠. CDMO, 삼성 바이오 SP, 셀트리온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소속된 직원 1만 명을 해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크 질병 대표였죠. 거기도 뭐 퇴직을 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려고 하는 임상이나 뭐 이런 게 좀 딜레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존재를 하게 되면서 미국 쪽에서도 어제 바이오 쪽이 약세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확인을 좀 해볼게요. 종목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일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조선 쪽에서는 하나오션,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이쪽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주 일부 상승을 하고 있고요. CJ도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현대 마린솔루션, 조선주가 오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방산주 중에서도 현대로템이 뭐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전력 전선 관련주도 역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쪽으로는 상승을 하고 있어요. 삼양식품이라든가 빙그레, SPC, 삼립, 오리온, 농심 이쪽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혜태제과도 역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 휴젤 네이처셀이 3%대 상승, 플래시스도 5%대 상승, 말씀드렸던 유일로보틱스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인 코미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 쪽으로 보게 되면 실리콘2 상승을 하고 있고요. 펌텍코리아 상승을 하고 있고 아이패밀리 SC 상승. 그 다음에 LNG 관련된 이슈가 성광밴드와 태광 이 두 개의 종목인데 상승을 하고 있고요. 동신건설, 뭐 형지 INC, 셀바이오, 휴먼텍, 코데지 컴바인, 더존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중에서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원텍, 코미코, TCK 이런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 원텍은 관심 종목이었죠.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체크를 좀 해볼게요. 오늘 매도가 나왔던 종목이 하나가 있고요. 원택은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매수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차트를 통해서 다 확인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SFA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전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게 2만원 전후였습니다.
2만 정확하게는 300원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상승 추세의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2만 원 깨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흐름은 살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단기적인 저항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조정을 시장 자체가 받고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는 있지만 뭐 21,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여전히 상승 여력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E&A 어제 올라갔다 오늘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여전히 뭐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E&A는요 외국인이 어떻게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지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버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테마도 어제 며칠 전이죠.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 7,500원 위로 올라가면 매수 타이밍 한 번 더 나올 거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제테마는 모나코에서 열린 세계 최대 미용 및 항노화 의학 학술 대회인 AMWC 2025에 참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을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역시 어떤 이슈가 될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학술 대회에 참여한다라는 건 그쪽에 매출을 만들겠다라는 뭐 하나의 의지로서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미코 4%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어제 며칠 전이죠. 3월 31일 날 저점을 형성을 했고 반등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4.55%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동시효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3.82%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6만 1,000원 부근이 단기적인 저항으로 정확하게는 6만 1,500원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6만 1,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뭐 상승 추세 다시 한번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CJ 프레시웨이 오늘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이 가격이었는데 이때가 22,500원이에요. 22,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차익 실현 방향으로 선정을 했다. 혹은 차익 실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전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손실은 안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드투어 전일 3월 31일 날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2% 약세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실적적인 측면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12,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상승을 했던 덴티움은 오늘 소폭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조정받으면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75,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슈가 나오게 되는 게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75,000원 부근이면 매수 타이밍 한 번 더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메디톡스 오늘 조정은 좀 받아주고는 있습니다만 전 저항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13만 8천원 13만 8천원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 살아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매수를 했다가 오늘 올라가는 종목이 원택이 있습니다. 원택. 이거는 매수 타이밍이 바로 나왔어요. 아침부터. 윗꼬리를 달고는 있지만 지금 저항 부근이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돌파하면 상승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올라가는 모습인데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 살아있으니까 버티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관심 종목은 4종목이 나왔어요. 실리콘투, 이지홀딩스, 선진뷰티사이언스, 잉글루드랩 이 4종목이 나왔는데 뭐 화장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화장품주가 어제부터 관심 종목으로 계속 들어왔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도 이슈가 됐던 게 삐아가 이슈가 좀 됐었고요. 오늘은 실리콘투, 선진뷰티사이언스, 잉글루드랩 이게 다 화장품주죠. 뭐 수출이 계속적으로 좀 된다라는 게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지만 일본 쪽의 그 화장품이 우리나라께 좀 비싸게 팔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랑 같이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아마 수혜가 더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3,500원이 실리콘2의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던 가격이 3만원이었는데 이 3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36,000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홀딩스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저항을 지금 돌려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지홀딩스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보수적으로 3,4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50원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뭐 조금 러프하게 잡아보자면 2,990원 3,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3,370원 부근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고 단기 매매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선진뷰티사이언스 보게 되면 이전에 이렇게 저항이 하나가 있었죠. 이 저항을 지금 돌려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12,150원, 200원이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분할 하세요. 12,200원에 1차 매수 괜찮을 것 같고요. 2차 매수는 12,800원 돌파 시 2차 매수를 해서 끌고 가시면 16,500원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잉그루드랩은 지금 이전에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9,000원이에요. 9,000원. 9,000원 살짝 넘네요. 9,050원 정도인데 9,050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4% 정도 상승하게 되면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4%를 못 기다리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건 기다려야겠네요. 4%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9,050원 돌파해야지만 매수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소비재주들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화장품주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도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은 화장품주가 많이 나왔고요. 5시가 어떻게 될지 미국이 거의 끝나고 동시호가에서 장외 시간에서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변동폭이 좀 있겠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차라리 20%가 아니라 막 30%, 40% 되면 이게 더 나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관세가 엄청 높다라는 건 협의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20%보다 낮아도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존재를 합니다. 예상보다는 괜찮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 차라리 20%에서 더 많이 관세 이슈가 나오든지 아니면 덜 나오든지 그게 두 개는 수혜일 가능성이 있고 그냥 20%면 그때는 악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